장대시구역 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동영입니다. 현명하게 사업 방식 선택하기. 지난 1편에서 소유자분들의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요. 그런 만큼 질의사항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신탁 송홍철 팀장님, 대한토지신탁 우경석 과장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소유자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좀 집중적으로 알려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40여 차례에 거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주로 궁금한 사항들과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정확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궁금증 사항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소유자분들은 재개발이 처음이고요. 신탁에 대한 부분도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 시행 방식으로 하면은 신탁사에 끌려간다라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규정안 제12조 등에 따르면 신탁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는 주민대표 운영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요 안건인 시공자 선정 방법, 협력업체 선정, 일반 분양가 책정 등에 대하여 정비사업위원회와 협의하고 주민전체회의, 즉 총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소유자님들께 모든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시행이라는 단어가 붙어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안에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탁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없는 거고요. 그런 만큼 신탁사에 끌려간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럼 팀장님이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비사업위원회라는 게 있었는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네, 신탁 방식으로 동의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구청으로부터 조합 설립과 같은 지정자 고시를 받은 후 전체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후보자 모집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주민 전체 회의, 즉 총회를 통해서 정비사업위원회에 구성될 위원장, 감사, 그리고 위원님들을 소유자님들이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께서 직접 선출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운영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구성을요, 조합 방식처럼 소수의 인원이 먼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유자 모든 분들이 함께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조합 방식보다 투명하게 운영이 가능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다음 소유자님들이 궁금해졌던 사항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탁 등기를 하면 내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이 말 사실인가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신탁 등기 후에도 신탁사에 요청을 하시면 신탁 해지 또는 위탁자 지위 이전 등의 방식으로 재산권 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매매, 전세, 대출, 상속 등 모두 가능하고요. 소유자님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 장대 B구역을 보게 되면 약 420여 분이 지금 현재 신탁 등기를 하신 상태인데요. 그분들도 지금 매매, 대출 등의 재산권 행사를 하고 계십니다. 신탁 등기의 취지는 기존 소유자분들의 개별적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 경매 등에 대한 위험성에서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한 취지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히려 신탁 등기를 통해서 소유자분들의 재산을 보호받고 지켜드릴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조합 방식에서도 신탁 등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조합 방식도 마찬가지로 신탁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주비 대출 시점에서는 사업 시행자는 전 사업 부지 100%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조합 방식도 마찬가지로 조합 앞으로 조합원들은 신탁 등기를 해야 합니다. 신탁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이전하신 세대 중에 한 세대라도 토지나 부동산 등의 압류가 발생할 경우 2주 이후의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지연되면 이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의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에서도 신탁 등기를 하는 게 맞는 거군요. 자, 다음 일부 소유자님들께서는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조합 방식의 비리 때문에 신탁 방식의 재개발이 도입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신탁 방식도 비리를 저지르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사실이 아니고요. 현재 전국에는 총 14개의 신탁사가 있습니다. 이 신탁사들은 금융위원회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 신탁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또한 신탁사는 금융기관으로 금융감독원의 감사 및 감독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신탁 방식 정비 사업을 하는 신탁사는 도시정비법과 그리고 신탁법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의 주요 사안은
토지 등 소유자들 대표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해 결정하므로 뉴스로 종종 접하셨던 조합 방식의 비리 부분은 신탁 방식에 관해서는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야기하신 것처럼 전국에서 총 14개의 신탁회사만이 신탁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 관리 감독이 소홀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철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투명하고 신속하게 금융감독원의 관리와 감시를 받고 있으니까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국 재개발의 많은 구역들은 소유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을 비교했을 때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공사 비용에서 얼마의 차이가 좀 나는 것이고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의 공사비 적용 사례 비교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하우징헤럴드 2021년 2월 3일자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 공사비 분석 발표를 살펴보면 2020년 조합 방식 대비 신탁 방식은 평균 약 14% 정도 공사비가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로 옆 구역인 장대 B구역의 경우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면서도 최상위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DH 브랜드를 유치하였고 평당 공사비 539만 원의 시공사를 선정하였습니다. 조합 방식으로 진행되는 동일 시공사, 동일 브랜드인 서울 흑석 9구역의 경우 평당 공사비 611만 원으로 현재 B구역 공사비와는 평당 72만 원 차이가 나며 장대 B구역의 전체 연면적을 더해보면 총 1185억 원의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장대 B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탁 방식을 통해서 총 1185억 원의 어마어마한 공사비를 절감을 했는데요. 그럼 비슷한 기준으로 장대 C구역의 공사비를 계산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의 절감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장대 C구역의 경우 공사 연면적이 약 8만 7천 평으로 장대 B구역처럼 절감되는 평당 공사비를 예상해 본다면 총 626억 원까지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세대별 평균 약 1억 2,500만 원의 분담금이 절감되는 효과입니다. 우와, 아니 공사비 절감액이 이렇게나 클지 몰랐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신탁 수수료가 발생을 하잖아요. 이 신탁 수수료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지 5천만 원의 빚을 지고 시작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장대 B구역의 경우에도 초기 재개발을 반대하셨던 분들이 사업비 1조 2,500억 원을 500세대로 나누어 세대당 25억 원씩 빚지고 시작한다는 말로 재개발 방해가 있었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탁 수수료는 시행자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예상 사업비 절감 부분에서 책정을 하게 됩니다. 기존 조합 방식의 경우 시공사가 사업비를 조달하는 부분과 분양에 따른 공사비 지급되는 부분 등 시공사가 부담하는 리스크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됩니다. 그러나 장대 C구역의 경우에는 신탁 방식인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경우 총 사업비의 약 10에서 15% 정도가 절감될 수 있으며 절감되는 부분에서 신탁사는 수수료를 책정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장대 C구역의 신탁 수수료는 매출액의 2.5%로 대전에는 총 5개 구역의 신탁 방식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중 장대 C구역과 같은 시행 방식의 유천동의 경우 신탁 수수료는 3.64%, 그리고 대행 방식 구역들 중 가장 낮은 장대 B구역은 2.7%로 신탁 대행의 구역보다도 낮은 수수료에 해당됩니다. 절감된 수수료만큼 소유자들의 이익은 늘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 지역에서의 가장 낮은 수수료라는 건데요. 이렇게 절감된 수수료만큼 장대 C구역의 소유자분들께서는 그만큼 이익금이 늘어나는 정말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팀장님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존경하는 장대 C구역 소유자 여러분, 신탁회사는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금융기관입니다. 신탁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및 추산액 산출 근거를 반드시 제공하고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투명한 신탁 방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소유자분들의 궁금한 사항들을 말끔하게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현명하게 사업 방식 선택하기. 오늘 무궁화 신탁 송홍철 팀장, 대한토지신탁 우경석 과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